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네. 들어가는 실투자 금액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신지 들어볼까요? 아, 제가요. 네. 한 1억 정도 자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해서 아주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볼까 해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아, 그러세요. 여유 자금 1억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억 정도 자금으로 투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예. 혹시 보신 데는 있으신가요? 지역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방송 시청하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잘 모르고, 지역은 모르고 한 예. 서울에다 한번 투자 좀 해볼까 하고요. 서울에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좀 설명드리면서 답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금 정도로 이제 투자하시려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조금 적은 금액이에요. 네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물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네. 거냐면 네네.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부르는데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상품에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상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익형으로 많이를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달 이제 월세 받을 목적으로 접근을 많이 네네. 하시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차익형으로 많이 접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빌라를 사뒀다가 뭐 향후에 뭐 2년 뒤, 뭐 3년 뒤 이렇게 기간이 지나고 가치 상승한 부분을 차익으로 얻어가는 이런 식으로 네. 투자를 많이 접근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자금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익형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 자, 서울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가는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직장 주변을 많이 노리셔야 돼요. 업무 지역 주변. 그 업무 그래요?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예, 크게 예. 서울에서는 이 강남이라는 업무 지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 여의도라는 업무 지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종로라든지 광화문이 포함된 이 도심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네네. 서울 도심권이라는 업무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업무 지역들 주변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당연히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 자, 이 부동산이라는 녀석은 어쨌든 물건이죠. 상품이에요. 상품이라는 얘기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 찾는 것보다 공급해 주는 게 적다라고 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 업무지구 주변에는요, 항상 수요가 많아요.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예. 업무지구들 중에서도 그러면 공급이 가장 적은 곳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내가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 업무 지역 중에서 가장 공급이 적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이 도심권이에요. 예.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를 좀 키워볼게요. 지도를 키워서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 그 용도 지역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뭐 상업 지역, 뭐 녹지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용도 지역을 우리가 지도에서 표시할 때 상업 지역은 이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우리 도심권, 광화문이라든지 종로, 이 도심권 업무 지역 보면요, 대부분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상업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네. 상업지역이라는 말은요, 여기에는 주택이 적고 대부분 상업시설들, 한마디로 뭐 빌딩이라든지 뭐 직장들, 이런 것들이 주로 위치한 곳이 이 상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겠죠. 예, 그래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많은데 그만큼 주택은 굉장히 적다란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 업무 지역과 가까운 주거 지역을 좀 노려본다면
네. 내가 좀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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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업무 지역, 도심 업무 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 지역이 어디냐면요. 대표적으로 신당동 지역하고 위쪽에 창신동 지역이에요. 신당동이요? 네, 신당동이요. 예, 예. 떡볶이 그 예, 예. 유명한 데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신당동하고 창신동 지역이 주거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이렇게 이 업무 지역하고 가까운데 이 업무 지역하고 가까운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들어간 투자 금액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네. 들어가는 실투자 금액 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업무 지역 인근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아서 가치 상승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좀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이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네. 향후 몇 년간 갖고 있으면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이 대표적으로 신당동 지역과 이 창신동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해서 네, 신축으로 해가지고 좀 요즘에 선호도가 높은 이 신축 빌라 쪽으로 한번 찾아보신다면요 충분히 투자 수익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좀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